제갈량의 남정과 북벌입니다. 정사, 촉서 제갈량전에 보면 225년입니다. 남정이 있었던 해가 봄에 제갈량은 남쪽 정벌에 나서서 그해 가을에 모두 평정하였다. 총나라의 남쪽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에서도 베트남 쪽이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 쪽의 북쪽입니다. 지금은 뭐 미얀마도 걸쳐 있겠지만 엄청난 밀림, 원시림 지역이죠. 기후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열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울찬 밀림 안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 그렇지. 그거로 좀 이렇게 상상을 하셔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쪽에서 반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갈량은 북벌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원대한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쪽을 뭐 어떻게든지 다져놔야 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뒤가 딱 탄탄해야죠. 마침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봄에 나서서 가을에 진압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는 데만 해도 몇 개월 걸릴 텐데. 그렇죠.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갔다 왔다까지 포함해서 하면 굉장히 빨리 진압을 했던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남만의 왕이 맹획이라는 인물인데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준다. 한자 그대로 하면 7번 놓아줬다가 7번 잡는다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국지 연의를 읽으신 분들은 칠종칠금 뭐 소설이겠지 얘기를 하시는데 진수의 정사 역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송지 주석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제갈량의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연의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연의 중에서도 가장 상상의 인물, 가공의 인물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 소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제갈량의 남정은 요 다음에 나타나는 북벌. 제갈량의 북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마지막에는 제갈량이 죽어요. 그러니까 북벌 직전에 있었던 전투로서 북벌 실패에 대한 정서적인 보상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소설적인 유희. 제갈량이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칠종칠금 맹획에 대한 남만 왕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맹획이란 인물에 대해서 제갈량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맹획을 굴복시키는데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줍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완전히 진심으로 항복하게 만들어서 정말 촉군이 철수하고 나서도 그 지역이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죠. 반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먼저 쳐들어갑니다. 쭉 쳐들어가서 반란을 대부분 진압을 하고 항상 반란에는 이 만인의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만인을 굴복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물을 건너갑니다. 노수라는 물을 건너가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만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밀림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전혀 풍토가 다른. 그래서 처음에 그냥 붙어요. 붙었더니 게임도 안 되게 이제 빽끼갱 이렇게 돼서 박살 나겠지. 맹획을 딱 잡아옵니다. 그랬더니 맹획이 뭐 투덜투덜해. 자식 잡혀놓고. 그래서 공명이 왜 투덜거려? 그랬더니 내가 이거 실력으로 잡힌 게 아니다. 정말 진짜 운이 없어서 갑자기 했더니 몸이 안 풀려서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래? 그럼 좋아. 몸 좀 제대로 풀고 다시 붙자. 다 보내줘요. 그래서 좀 전법을 달리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그냥 붙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좀 지구전을 펼치자. 딱 숨어 있으면 여기가 풍토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뭐 병이라도 걸려서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가 철수할 거야. 뭐 이렇게 또 전법을 달리해. 또 그래도 제갈량이 또 다른 방법으로 뿅 해서 또 잡아와요. 그럼 또 변명을 해요. 또 이번엔 어떻게 잡혔어? 알았어? 또 놔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맹획이 또 잡혀왔어요. 이번에는 제갈량이 나타나지 않아. 잡아오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일단 다 같이 잡혀있는 포로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맹획을 따로 잡아오지도 않고 그냥 전령이 하나 와서 맹획 보고 저 빨리 또 가셔서 다른 것도 데리고 오래요.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상대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또 뭐 다음 거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맹획이 그냥 제 발로 제갈량을 찾아가서 이제 안 할게. 못하겠어. 제갈량이 이제는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렇죠. 맹획한테 다 돌려주고 그대로 다스리게 합니다.
네가 감히 넘볼 상대가 내가 넘볼 상대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우쳤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완벽하게 평정을 한 겁니다. 자, 소설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어떻게든 완벽하게 평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돌아온 길에 네. 원정을 나섰을 때 건넜던 그 노수라는 곳, 그 네. 물을 다시 건너는데 이번에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물이 험하고 오, 그리고 뭔가 배를 띄우면 뜨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지? 하여튼 어떻게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라 그랬더니 맹획이 가르쳐줍니다. 여기에 원혼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그냥은 못 건너가고 여기에 원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지내느냐? 과거에는 산 사람의 목이 필요했다. 49개가. 99개? 49개가 49개. 필요했다. 오. 예. 그런데 지금 제갈량 같은 또 훌륭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것이 산 사람의 머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만든 것이 바로 만두입니다. 아무튼 정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수에 있는 원혼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거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두는 제갈량이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역사적 근거는 없습니다. 적어도 삼국지 정사에서는.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제갈량이 참 무수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남정을 갔을 때 네. 봄에 가서 가을에 모두 평정하였다라는 네. 것과 그다음에 그 위서 명제기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제갈량이 북벌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마의가 제갈량이 이끄는 촉군과 대치하고 있어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 네? 위군이 비록 세력이 크고 네. 사마의가 우수하지만 촉군을 이끄는 사람이 제갈량이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 이야.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갈량이 등장하면요. 한 수 접는 듯한 표현이 정사에도 제법 나옵니다. 오서에도 제갈량이 있기 때문에 어떠하다 하는 표현도 종종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갈량은 문무정 모두에 거의 뭐 통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북벌입니다. 네. 제갈량은 남정이 돌아오자마자 거의 북벌에 나섭니다. 2년 뒤에 나섭니다. 왜 그렇게 일찍 나서느냐? 조비가 죽었습니다. 위나라 황제가 바뀝니다. 문제에서 명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때 좀 혼란하지 않나 싶어서 빨리 나갑니다. 제갈량의 북벌은 그 육출기산이라 그래서 6번 나간 걸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사를 자세히 이렇게 좀 세보면 5번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고.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5번, 6번에 걸친 북벌을 한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식이냐. 한중이란 곳에서 한중이 총나라와 위나라의 경계입니다. 한중을 갖고 있어요. 아직 총나라가. 네. 한중에서 장안으로 쳐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장안은 중국의 중원의 가장 서쪽 도시예요. 그러니까 장안을 딱 먹으면 중원을 일단 쳐들어갈 수 있는 좋은 거점을 교두보를 그렇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의 북벌의 목표는 한중에서 일단 장안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안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삼각형을 거꾸로 세운 것을 먼저 가정해 주십시오. 네. 자, 이 역삼각형에서 아래쪽 꼭지점이 한중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꼭지점이 장안입니다. 자, 이걸로 쳐들어가는데, 자, 한쪽 꼭지점 있죠. 네. 나머지? 그렇죠. 네. 여기가 바로 서량과 옹주라 그래서 위나라의 저 서쪽 끝 땅이에요. 자, 이쪽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한중에서 장안을 먹으려면 이쪽 꼭지점을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쪽도 정보를 해야죠. 그렇죠. 왜? 곧장 장안으로 쳐들어가면 이쪽 꼭지점이 가만히 있을 그렇죠. 리가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이쪽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북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장안을 먹기 위해서 먼저 이쪽 꼭지점에 걸쳐져 있는 도시들을 진압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북벌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왜? 위나라는 일단 국력이 더 세고, 그렇죠. 예, 물자가 더 많으니까, 참 그 교묘하고 힘든 작전? 그렇죠. 어려운 작전을 빨리 펼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원은 평이합니다.
위나라가 알짜평야를 갖고 있어요. 총나라는 전부 다 산이에요. 중원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산의 바다, 산맥들의 바다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한중에서 장안까지는 다 산들입니다. 그 산들 사이에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들이 굉장히 험하고 좁습니다. 자, 그 길들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느냐? 잔도라고 들어보셨는지? 잔도요? 예. 이 잔도가 뭐냐면 낭떠러지에 옆에 그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놓은 길 있죠. 예. 그게 바로 잔도입니다. 그거 장난 아니던데. 그렇죠. 잘못 미끄러. 예, 맞습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예. 그 잔도의 잔자가 그 사다리 잔자라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얹어 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낭떠러지 길을 만들어 놓은 거네. 맞습니다. 그 만드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낭떠러지에 기둥을 박아, 쇠기둥을 박아서 거기다 뭔가를 걸쳐 놓는 거예요. 한중에서 장안으로 가는 데에는 길이 5개가 있답니다. 그냥 그 역사에 나오는 게 그래요. 네. 소설에서도 그것을 잘 이용해 놨습니다. 이 5개의 길 중에 특히 한 개는 확실한 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놓고 머리 싸움이에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올 것인가, 장기를 두는 것 같은 수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벌의 요체예요. 자, 길이 이렇게 험하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 사이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군사적으로. 길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 사이에 거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창 가서 거기다가 점령을 하면 거기서 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못해. 실패했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야 돼. 중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네. 네. 그래서 가면 뭐 아니면 또 옵니다. 그런데 1차전을 나서기 전에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유명한 것이 뭐냐? 출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유비의 아들 유선 후주한테 바친 글이 바로 출사표입니다. 그 보통 출사표라고 하면 그 전출사표를 얘기합니다. 버전이 2가지인 거죠. 그 후출사표는 1차전 그 실패하고 와서 이렇게 올리는 좀 의미가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죠. 명문장입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출사표 명문장인 것은 내가 이렇게 나가서 뭐 출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뭐 자신의 소명과 뭐 신하로서 입장 그리고 전쟁의 명분이랄까 그리고 역사 애국심 아니면 뭐 충성심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이며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뭔가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으면서 논리와 조화가 확실하게 맞는 듯한 뭐 그런 느낌. 그 헤아린다고 하죠. 그 헤아림이 어떻게 저렇게 참 구석구석까지 다 미치는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아주. 자, 그래서 1차 북벌 뭐든지 1차가 제일 중요하죠. 아깝게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느냐? 다 해놓고 누구한테 뭔가를 시켰는데 걔가 제갈량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응용하다가 그렇게 실패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출발할 때 위연이란 장수가 있어요. 그 위연이란 장수가 굉장히 우수한데 제갈량한테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서 잔도 있죠? 예. 한중에서 장안으로 가는 5개 길 중에 이 잔도를 통해 가서 장안을 급습하고 본대를 기다리겠다. 이런 계책을 제갈량한테 제시를 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때 위연은 굉장히 불만을 표출을 해요. 항상 위연은 제갈량을 겁쟁이라고 했답니다. 위연은 이렇게 투덜거렸다라고 나오지만 제갈량은 항상 위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찌됐건 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다른 방식으로 공격해 나갑니다. 그런데 초반에 괜찮게 이겨요. 자, 여기서 제가 먼저 연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연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제갈량의 호적수 사마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희에서 사마의가 왜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았느냐?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반간계를 써서 반간계 아시죠? 서로 네. 이간하게 만들어서 사마의를 낙향시켜요. 그래서 어린 황제 명제가 사마의를 너 좀 거기 가서 좀 쉬고 있어. 이렇게 해서 또 어벙한 놈이 제가 선봉에 나설게요. 이런 놈을 하나 사령관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얘를 상대로 제갈량이 뭐 갖고 놀아. 소설에서는. 그렇게 해서 삼각형 있죠. 역삼각형의 왼쪽 꼭지점. 그쪽에 있는 도시들이 여기도 다 점령을 하고 착착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쪽에서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사마의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는 제갈량도 긴장을 하긴 해요. 왜? 얘가 제일 만만치 않은 놈이니까.
나타나자마자 그 제갈량이 협력해서 공격하려고 했던 그 맹달이라는 장수를 먼저 사마의가 나타나자마자 없애버려요. 그렇게 해서 협공하려고 했던 그 한쪽 축을 없애버립니다. 정사에서는 사마의는 처음부터 낙향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1차 북벌이 시작하자마자 사마의는 바로 이 맹달을 진압을 해버리고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갈량이 자, 처음에 좀 제대로 다 점령을 하고 본격적으로 장안을 공략하려고 할 때 사마의가 나타나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정이라는 곳을 공격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를 점령을 하면 다른 거점들이 좀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핵심적인 곳이었죠. 제갈량이 이 중요한 곳에 방비를 맡기는 부하가 누구냐? 마속이라는 부하예요. 마속. 예. 정사에서는 사마의의 활약이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의 열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북벌에 관한 정사의 기록은 제갈량전과 위서 당시의 황제였던 명제기에서 이렇게 따와야 되는데 사마의의 기록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마의는 위나라 다음에 나타나는 진나라의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마의가 황제예요? 맞죠? 예. 위진 남북조 시대잖아요. 네. 위나라 다음이 진나라입니다. 네. 진이 위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한나라에서 조조의 아들 조비가 한나라의 황제를 빼앗듯이 네. 사마의의 아들이 손자가 정확하게는 그 위나라의 황제를 빼앗아요. 그러니까 사마의는 자기가 살아있었을 때 황제가 아니지만 조조처럼 나중에 황제가 등극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국지 진수의 삼국지는 진나라 시대 때 써졌어요. 그런데 그 진나라 시대 때 써졌던 역사에 자기의 시조가 열전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작은 잔챙이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본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국지에서는 이 사마의가 본기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진나라 역사에 진서에 황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후반의 자세한 기록은 진서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서는 당나라 때 써졌고 이 삼국 만렵의 복잡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령 진나라에서 제대로 썼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 자기의 시조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미화를 시켰겠습니까? 그렇지. 아무튼 이 가정을 놓고 제갈량의 1차 북벌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방비를 맡긴 총나라의 장수가 누구냐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갈량의 부하 마속입니다. 그래서 마속을 거기 딱 보내요. 마속 보고 곳곳에 있는 요로 그 중요한 도로. 길목을 그렇죠. 잘 막아라. 그래야지만 거기를 쉽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해놓고 보내요. 그리고 부하도 하나 더 딸려서 보내. 제가 잘하는지 감시해라. 자, 그 다음에 사마의는 저기가 중요하다. 왜? 천재들은 뭐 보는 게 알지. 그렇죠. 척입니다. 그렇죠. 가라. 제갈량의 부대가 길목들을 잘 지키고 있으면 아예 포기하고 와라. 라고 보내요. 와. 자, 어떻게 될까요?